네, 오늘 오전 9시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가 착륙 중 추락했습니다. 이 여객기에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구조된 인원은 2명, 사망자는 2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여객기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이었습니다. 항공기는 활주로 외벽을 충돌하면서 반파되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즉 조류 충돌로 인해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한 걸로 추정됩니다. 무안공항의 활주로가 다른 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항공기는 곧장 동체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비행기 동체가 활주로와 마찰함으로써 서서히 속도를 줄여 착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항공기는 활주로를 모두 지난 뒤에도 속도가 줄지 않았고 그대로 외벽과 충돌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이달 초 개항 17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선 정기 노선 매일 운항에 나섰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사 안땅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30일이고요. 우리 산업안전 일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연말이었고 크리스마스였고 관련 뉴스를 보면은 뭐 팔순잔치 여행을 가신 분들도 계시고, 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로 마음 아프신 분들도 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안타까운 사고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이 너무 길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제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얘기를 그렇다고 해서 뭐 함부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보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많이 안타깝고 슬픕니다. 그래도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사고가 났을 때,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재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이제 산업안전 지도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해가 발생이 되면 우리 일반에서도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인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처리해야 되는 순서에 대해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재해가 발생이 되면 긴급 처리를 해야겠죠. 화재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소방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불을 진압하고 화재 진압을 하고, 그리고 생존자를 구출하고 초동 조치를 하는 거죠. 초동 조치. 그게 이제 긴급 처리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 현재 어제 저녁부터는 이제 재조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를 수거하고, 영상 기록 장치가 블랙박스죠. 기록 장치 수거를 하고,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재해가 발생을 했겠냐라는 뭐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또 목격자의 진술도 듣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재해 조사들을 하고 이제 이 관련된 장치들은 수거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분석이 근데 저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뭐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 뭐 미국에 장치를 보내고 정밀 감식을 해야 되고 뭐 그렇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확실한 그런 기록 장치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다 추정이라고 하죠. 추정. 확정되는 게 아니고 추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책 어떻게 이제 뭐 위로가 안 되겠지만 보상을 할 건지,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어떤 대책을 세울 건지, 말 그대로 안전 대책이겠죠. 그런 대책을 뭐 다양하게 전사적으로 수립을 하고 그 계획을 세우겠죠.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 이행하겠다, 이행 계획이죠. 이걸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평가까지 들어가는데, 이렇게 큰 사고의 경우에는 다양한 곳에서 평가를 받겠죠. 국민들한테도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국가기관한테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자체적인 기업 안에서도 평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분석에 따른 대책 수립이나 대책 실시 계획이 원활하게 되었냐, 이런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저희 이제 중대재해 처벌법상 처벌 이 법률상의 중대재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가 있고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중대재해가 있다고 법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거는 무조건 구분을 하고 계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중대재해는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중대 산업재해랑 중대 시민재해, 이거 나뉘어요. 근데 어제와 같은 사고는 둘 다 해당이 됩니다. 기장님이나 승무원들은 직원이죠. 항공사 직원. 그래서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은 그래도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하니까 쾌차하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나머지 분들이 6분 정도가 탑승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나머지 분들은 다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되고 사망한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1명 이상 사망하면 중대 산업재해에 속합니다. 중대 시민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탑승 인원이 총 181명에 2명은 생존하셨고 나머지 179분이 운명을 좀 달리하셨는데, 우리 법에서는 1명 이상 사망을 하게 되면 중대재해, 중대 시민재해,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이 됩니다.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이 승무원분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중대 산업재해에 속하는 거고, 중대 시민재해는 공중교통수단이라고 해요. 공중교통수단. 여기에 보면 저희가 자주 이용하는 뭐 여객 자동차 운송법에 따른 이제 버스죠. 버스, 지하철, 그리고 여객선, 배, 그리고 그냥 일반 철도, 뭐 SRT나 KTX나 이런 철도, 그리고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선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가 포함이 됩니다. 항공기는 공중교통수단입니다.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적으로 지금 해당이 되는 게 이렇게 5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해당이 되고 여기에도 해당이 되게 됐죠. 그래서 이 법이 성립이 되려면 그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여기에 많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너무 방대한 범위이고 뭐 걸면은 다 걸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10억 이하까지 벌금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양별 규정이 있고, 중대 시민재해도 마찬가지고요.
양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13조 원짜리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서 뭐 삼성화재라든지 이렇게 관련된 보험사랑 협의 후에 진행을 한다는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형태를 한번 봐야겠죠. 제 형태는 굉장히 의혹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보이는 대로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고 났었던 현장의 영상이고요. 하던 중에 랜딩 기어, 그러니까 뒷바퀴가 지금 화면으로 보더라도 약간 비행기가 뒤쪽으로 좀 쏠려 있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뒷부분이 좀 내려가 있는 지금 화면이 보이실 텐데. 그렇죠. 이 앞에 부분이 좀 들려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랜딩 기어, 그러니까 바퀴죠. 그런 바퀴가 제대로 그 뭔가 작동하지 않은 상황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예. 착륙을 시도하던 중에 어쨌든 이런 충돌이 일어났고. 예. 잘 미끄러져 가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폭발을 하게 됩니다. 폭발. 비행기가 처음에 랜딩을 활주로 중간 지점인지 어딘지 정확하게는 안 나왔다고 하지만 굉장히 짧아 보여요. 딱 봐도. 그래서 이제 동체로 이 랜딩 기어가 안 나왔기 때문에 동체로 미끄러지면서 활주로의 정확하게 정중앙에 내린 것만으로 해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앞부분이 살짝 들린 상태로 이만큼 이렇게 쭉 미끄러져 가다가 저도 처음에는 요 뒤에 있는 그냥 울타리인 줄 알았어요. 울타리. 외벽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방송 3사가 모두 외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울타리에 부딪혔는데 폭발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했던 게 이 앞부분이 밀려 들어가면서 이 연료통을 건드렸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른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여기 이렇게 긴 정중앙에 거기에 이제 레이더가 박혀 있대요.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레이더가 박혀 있습니다. 해외 사례나 뭐 다른 공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제 흙더미로 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닥에다가 요 기둥, 철제로 된 기둥을 높이 세워서 레이더 역할을 하는 장치라고, 무조건 있어야 되는 장치라고 하는데, 무안공항은 조금 특이하게 여기 흙으로 쌓고 여기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쭉 미끄러져 가다가 이 앞은 살짝 들려 있었고, 그래서 동체가 앞에는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러면서 여기 날개 부분에 있는 연료통이랑 요 밑에 있는 엔진이 이미 고장이 났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염과 연료통이 만나니까 바로 폭발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난.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동체가 보통 어디 부딪히거나 추락하거나 이랬을 때 3등분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연결 부위가 막 엄청 강하게 조여놓은 건 아니고,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충돌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요 뒤쪽에 계셨던 승무원 2명은 밖으로 튕겨져 나가셔서 바로 눈에 보여서 구출이 된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화염까지 휩싸이면서 폭발을 했으니까 그런 이제 큰 사고가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봤을 때 기인물이 뭔지 가해물이 뭔지 우리는 이제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거든요. 기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재해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끼친 에너지원이라고 합니다. 에너지원. 그래서 이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는 뭐 기계 장치, 구조물, 물체, 물질, 뭐 사람 또는 환경, 다 이런 것들을 기인물이라고 해요. 모든 걸. 어떤 거를? 직접적으로 재해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끼친 거. 그러니까 이 제주항공 707 이 비행기가 추락한 건 아니거든요. 추락해서 폭발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바퀴로 랜딩을 못한 것 뿐이지 활주로에 잘 안착을 했고 그게 미끄러지다가 여기에 부딪히면서 폭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힌 요거라고 합니다.
기계장치, 구조물, 물체, 산업, 환경. 그러니까 가해물은 뭐예요? 이 옹벽 같이 생긴 요 로컬라이저의 구조물이 되겠죠. 기인물은 이 항공기 동체가 될 수 있겠죠. 항공기 동체. 고장난. 왜냐면 사고를 직접적으로 일으킨 게 이 항공기에 타고 있는 승객들에게 이 항공기의 결함으로 미끄러지면서 착륙을 정확한 방법으로 착륙을 한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비상 착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장난 항공기의 동체가 미끄러지면서 이 흙더미, 옹벽 같은 역할을 하는 이 흙더미라고 하는데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도 있었고, 여기가 이제 다른 사진을 보니까, 여름철 사진을 보니까 잔디가 막 이렇게 잔디밭으로 이쁘게 포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옹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옹벽, 흙옹벽. 그 단단한 곳에 이 날개 부분을 바로 충격을 가하면서 그게 폭발로 이어진, 사고 유형은 폭발인 거죠. 사고 유형.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뉴스에서 보면은 기인물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정말로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비행기가 어찌됐든 활주로 정중앙에 잘 착륙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는. 하지만 이제 그 동체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마찰력인데, 이제 활주로다 보니까 마찰력이 비교적 풀밭이나 땅보다는 약할 거고, 그대로 미끄러져서 미끄러져 가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여기에 부딪힐 거라고 이 기장님은 생각을 거기까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비행기가 반대로 활주로로 들어왔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이쪽 양쪽 끝에 이런 게 똑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도.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방향은 어느 쪽으로 내렸어도 똑같이 이 옹벽에 부딪혔을 거다. 근데 뉴스에서는 계속 기인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이 항공기에 뭐 새떼가 왔다. 새 타령을 하는 거죠. 근데 공항 주변에는 바다 근처기도 하고 새가 워낙 많이 있고, 그래서 새를 쫓는 직업이 또 별도로 있는데, 그 정도로 새가 많은 거를 인지하고 있는데, 고장이 난 항공기 동체는 기인물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뭐라고 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사고 유형은 폭발이다. 사람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거는 폭발 사고이지, 여기 미끄러질 때까지만 해도 안에서 엄청 불안함을 가지고 계셨겠죠. 엄청 떨고 계셨고. 왜냐면 요 후미에 계신 승무원들이 이제 생존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기인물이 가해물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옹벽이 가해물이다. 너무 안타깝고 끔찍한 사고가 발생이 돼가지고, 저도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거의 한 4시 다 돼가지고 잠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도 안전관리자고, 이런 재해가 발생이 되면 재해 조사도 하고, 원인 조사도 하고, 대책도 수립을 하고, 수립된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이행할 건지 이행 계획도 세우고, 여러 기관한테 점검도 받으면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또 강의를 한답시고 말한 적은 또 없어가지고,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한번 짚어드렸고요. 궁금하신 분은 그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셔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시면 됩니다. 이게 22년에 새로 제정이 된 법안이고요. 제가 그 법률을 보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뭐 틀리거나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인데, 그러니까 제4조에 보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경영 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안테나를 왜 옹벽을 세워서 했는지 그게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국제선이 무안 국제공항에서 국제선으로 이제 3주 정도 국제선을 이제 재시행한 지 3주 만에 큰 사고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뭐 또 그거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 뭐 같은 기종 또는 정말 이번에 사고 났었던 기종이 이틀 전에도 엔진이 시동이 꺼지는 그런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조 증상. 그리고 베테랑 기장님이라고 하시지만 이런 큰 장애를 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기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정확한 곳에 랜딩하고 뭐 착륙하고 이륙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뭐 아무 의미가 없었을 거잖아요. 이거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었고 그게 좀 더 사고를 키우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굉장히 짧은 지식이지만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과목이기도 하고 재해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강의를 제가 하는 강의는 웃음이 많은 강의이기 때문에 좀 강의하기에 앞서서 조금 어제 있었던 큰 사고 그리고 좀 그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뭐 유가족 분들도 계실 거고 TV를 못 켜겠어요. 너무 무섭고 그래서 어쨌든 운명을 달리하신 우리 희생자분들에게 어찌됐든 다시 한번 운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에게 명복을 빌면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다 추정되는 내용이고 정확한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어제 하루 종일 뉴스랑 관련된 기사나 그런 정보들, 법적인 사항들을 보면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고 기인물이 뭔지 가해물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